안녕하세요. 백합의 지옥 낭독 퍼포먼스 슬픔은 악보가 아니다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퍼포먼스의 연출가 우지안입니다. 본 공연은 최재원 시인의 백합의 지옥에 있는 두 편의 작품 목련나무 아래에서와 목련은 죽음의 꽃에 몸과 목소리를 불어넣는 자리입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연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원하는 곳에 앉거나 서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 퇴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침을 바로 아래는 피해주세요. 또한 공연 중 모래가 튈 수 있어 마스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공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무음으로 가능합니다. 공연 도중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구는 들어오신 출입구입니다. 비상 대피 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관객을 우선하여 안내 요원을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 최종 집결지는 미술관 정문 앞입니다. 이곳에서 모두의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작품 목련나무 아래에서의 주요 등장 배역 중 하나인 무렵의 떼거리 부분을 함께 읽어주실 관객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떼거리는 얼굴도 몸도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떠드는 무리들입니다. 내가 회한, 상념, 욕망, 집착으로 가득한 물의 배다. 혹은 오늘만큼은 물의 배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로 모여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아쉽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조명 아래에 편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중에 지금 이 자리가 밝아지고 물의 배의 대사가 자막으로 뜨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내키는 대사를 원하는 만큼만 읽으면 됩니다. 다른 무례함과 속도가 맞지 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없는 대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싶어져서 정적이 흘러도 괜찮아요. 같이 해볼까요? 높이, 더 높이, 빨리, 더 빨리. 말하는 거.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군. 조용히 좀 해. 깜짝. 귀엽다. 여기는 다 이거 원래라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무렵의 떼거리에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연 중간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공연 중간에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다니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모든 배역이 모였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에서 일장 칠이 벗겨진 울타리, 붉은 녹으로 뒤덮인 문, 언덕 한쪽, 둥치만 남은 목련나무 아래 누군가 축 늘어져 있다. 그의 정중앙에 깊게 박힌 가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날카롭다. 가시의 반대쪽 끝이 녹아들듯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가 머뭇거리며 한 걸음 다가가 그것을 뽑아내려 한다. 가시는 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비틀거리며 물러서다가 그의 몸에 걸려 넘어질 뻔한다.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아, 나의 블랙홀, 나의 영원한 밤이여. 밤의 밤, 늪의 늪, 사랑이 넘쳐 놓을 줄을 모르지. 어설프고 무모한 내 마음조차 끝없이 상편하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용서하지 않겠다. 범인을 찾아내어 그 심장에 이 가시를 똑같이 꽂아주겠다. 그때
블랙홀의 발치에 스멀스멀 피어나는 곰팡이를 발견한다. 비탄에 잠겨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 묻는다. 나의 블랙홀을 죽인 자를 보았습니까? 3장. 낯선 땅에서 헛되이 이름을 구하는 자여, 작은 호수조차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네. 구름 뒤에 해가 없다고 할 자 그 누구랴. 초여름의 달콤한 피와 땀은 잿불에 취해 익어가고 그보다 나를 보양하는 것은 없으니 나는 공기를 떠돌다 그 냄새를 맡았지. 분열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와 의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축축하고 비옥한 토양, 감미로운 피. 오리는 제 뒤통수를 볼 길이 없어서 나는 그에게 하얀 털 왕관을 씌웠네. 구름의 눈물에서 전율이 흐르네. 끝없는 줄다리기는 황량하고 미련하지. 어둠의 늪, 암흑의 골짜기 대신 저기저 생동하는 삶을 보라. 꼬랑지를 말아붙이고 떨어질 듯 말 듯 계속되는 저 춤을, 망각의 몸을 맡긴 저 불사의 춤을, 탐욕에 번쩍이는 저 세상의 눈을. 곰팡이가 짝짓기 중인 실잠자리들을 가리킨다. 방해다! 4장. 바쁜 거 안 보여? 좀 쉬었다 가죠. 그래. 배는 너무 무거워. 날개가 찢어질 것 같다고. 오늘 너무 무리했어. 지난번에 5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말이야. 참, 그땐 오각형의 구도였지? 딱 좋은 순간에. 그래. 다른 게 눈에 들어올 리 없잖아. 그래? 그나저나 가시 따위로 블랙홀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만 도움이 될 만한 건 보지 못했어요. 저기 그늘에 누워있는 여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더위를 많이 타서 늘 거기서 빈둥대니까 뭔가를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5장. 잘 왔다. 자네 도주 중인 악당 놈을 보았나? 그놈이 바퀴벌레 알을 다 죽여버렸다고. 뭐? 가시로 블랙홀을 살해한 것? 적어도 그놈은 이놈과는 달리 배짱한 건 두둑하군. 내가 말하는 놈은 가시가 아니라 독을 가졌어, 독! 얼굴을 마주보고 가시를 찔러넣는 건 용감하기라도 하지. 정정당당하게 생각하지도 못할 먼저 독살이라니 이 겁쟁이 같은 이라고. 바퀴벌레 알로 구슬치기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런 건 걱정 말게. 다 서로 합의하에 즐겁자고 하는 일이니까 알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하나같이 흐물흐물해서 굴러가질 않더고, 냄새를 맡아보니 독이 분명했어. 정말 못 봤나? 젠장 위장에 능한 모양이군. 저기 저 시끄러운 어중이 떼거리에 정신이 팔리지만 않았어도 그 새빨간 다리를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어.
저놈의 떼거리도 가시돋친 말뿐이고, 아 그러고 보니 자네도 가슴 속에 가시가 가득하군. 실은 자네가 블랙홀을 죽이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아유, 분할 것까지야. 농담이야, 농담. 아, 얼굴이 시뻘개지는 걸 보니 어디 질리는 데라도. 아니, 농담도 못하나? 자네 의외로 바퀴벌레 알만큼이나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군. 블랙홀 같은 건 있고, 아 여기서 말동무나 해줘. 이미 죽은 걸 뭐 어쩌겠나. 젠장, 마음대로 해. 난 못 봤다고.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미련한 놈이랑 뭘 하겠어. 아,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아, 저 무례한들은 정말이지 불철주야 지치지도 않고 짓거리는군. 아, 쓸데없이 부지런한 놈들이야. 아무리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자네 정말 그 독살범 놈을 못 봤나? 6장. 빨리 더 빨리. 나약한 자들이여,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데 돌연변이라니 그 문제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인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해보니 또 그런 것이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긴 발톱이 나기 전에도 이래저래 자라로서는 어색했음이 분명한 사실이니 비록 단정적이진 않지만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보다시피 그 발톱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단 부끄럽지만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거의 익사할 거나 민달팽이를 구해주려다가 발톱이 그렇게 되고 만 것인데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한 것 같지만 민달팽이가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가버려서 조금은 슬펐지만 그래도 익사는 막았으니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지만 8장 난 익사할 뻔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라가 그랬다고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합니까? 난 물 위를 거는 겁니다. 꼴사납게 버둥거리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녹여보려고 기를 써서 물가로 갔어요. 아차하는 순간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몸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지 않았겠습니까? 물 위를 미끄러지듯 걸으며 몸을 녹였죠. 마법에서 풀린 것처럼 다시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낙담하던 차에 그 자라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발이 물에 떨어진 줄 알았죠. 껍질 속에 온몸을 말아놓고 노란 배를 위로하고 둥둥 떠서 삐져나온 뾰족한 발톱 하나로 노를 젓듯 배영을 하고 있더군요. 이윽고 자라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라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괴상하고 잔혹하고 심지어 자신이 자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난 물에 빠진 적 첨벙이며 자라가 날 잡아먹기를 기다렸죠. 이에 으깨질 때 비로소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달까? 그런데 그 자라가 긴 발톱을 물에 대더니 내가 그걸 붙잡고 올라가라지 뭡니까? 이거 참 그가 어찌나 어색한 웃음을 짓던지 나는 반사적으로 순순히 따랐지만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에 살이 베이는 느낌이 든 것이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난 그 가시가 필요했어요. 온 힘을 다해 그의 발톱을 끊고 그것을 몸에 꽂아 넣은 채 달아났습니다. 자라는 오히려 잘됐다고 여기는 눈치더군요. 쫓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가시에 찔린 곳이 기분 좋게 따끔거렸습니다. 난 그 이후로 무감각해질 때마다 여기저기를 가시로 찔러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 되어버릴 거예요. 보세요. 바로 여기에 가시가 9장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지금 당신이 돌로 변하고 있다고 알려주려 하지만 끼어들 적당한 기회를 찾지 못한다. 몸에 꽂힌 가시를 보여주려고 몸을 일으키다
가시가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한 순간 눈이 경악으로 휘둥그레진 것을 마지막으로 그는 긴 기둥으로 굳어져 버린다. 단단한 기둥에서 기묘한 검은 빛이 새어나온다. 빛을 발하는 것의 형체는 알아보기가 어렵고 그 어두운 속삭임은 조각조각 끊어져 잘 들리지 않는다. 블랙홀에 꽂힌 가시에 보이지 않던 반대쪽 끝이 검은 빛을 받자 언뜻 반짝인다. 그때 가시가 한숨과 함께 입을 연다. 괴로움에 가득 차 있으나 평온한 목소리다. 접니다. 제가 한 짓입니다. 10장.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허상의 가시라면 더더욱. 별들을 보십시오. 둥글지 않은 모양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끝이 뾰족한 궤도가 있습니까? 빛조차 방향을 틀 때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저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팎으로 잡아 뜯고 갈아내고 줄이고 깎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십니까? 삼각형은 가상의 도형이라는 것을, 모든 도형은 상상 속의 존재라는 것을, 모든 위치는 근사치라는 것을, 현실에 실제의 점이란 없다는 것을, 오로지 무한한 수의 점들만이 하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그 역시 근사치라는 것을. 그대는 근사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저와 같은 실제의 가시의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장미 가시나 자라 발톱 따위를 전전하며 몸을 숨겨왔습니다. 민달팽이에게까지 이르러서는 그의 살을 적당히 찔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악착같이 생존해왔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 목련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블랙홀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이곳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안식을 찾을 수 있겠노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저의 단일한 허구의 실제의 뾰족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거대하고 질기고 무거운 자조차 미약한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 노래를 부르며 목련 향기로 부풀어 오르는데 저는 오로지 모든 것을 터뜨리고 모두는 저를 조금씩 뜯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11장. 무게도 속도도 위치도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과 감각에 사로잡힌 나는 체념하는 가시를 홀린 듯 손에 쥔다. 이번에는 그의 검은 잔해에서 가시를 쉽사리 빼낸다. 뒤섞인 계절, 뒤바뀐 밤낮, 무서는 꽃, 낯선 피, 축축한 몸, 다시금 꿈틀대는 시작과 끝없이 숨는 요정의 행렬.
목련은 죽음의 꽃. 주변에는 자라들이 주로 없었고, 그래서인지 주변에는 죽는 자라들이 주로 없었고,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몇 안 되는 자라들 가운데는 주변에 주로 많은 자라들이 있는 자라들이 많지는 않아도 몇몇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주변 자라들의 주변에는 어쩔 수 없어서 죽는 자라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았지만 자주라고 할 수는 없어도 종종이라고 하기에는 잦았고, 주변에 있는 몇 안 되는 자라들, 주변에 많은 자라들 가운데 자라 하나가 종종 자주 죽으면 죽지 않은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해서 죽은 자라를 종종 잘 알지는 못하거나 주로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죽은 자라와 작별하는 자리에만은 자주 초대를 받았고, 자라의 범절을 잘은 몰랐지만
장례식만은 자주 초대를 받아서 장례 절차만은 잘 알고 있었는데 장례식에 초대받은 날이면 정성스레 얼굴에 불깨칠을 하고 죽은 자라가 죽기 전에도 죽은 자라와 친분이 있었던 죽은 언제부터인가? 자라 주변 자라 누구보다도 장례식에 먼저 일찌감치 도착해서 장이 자라들의 작업을 지켜보았고 언제부터인가? 장장하는 것은 공명의 향기에 무지개 배웠는데 그 시민적인 향기는 날 그때마다 날 놀라게 했다. 아무리 맡아도 정말 수가 없었다. 그 향기가 들이닥치는 모양새가 늘 갑작스럽기도 했거니와 하나에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굴러나버리는 향기의 마음씨가 흠을 많은 것이기도 했거니와 향기의 주권이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향기를 지져 어떤 것들의 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서도 같았다. 붉은색 염료를 등과 배에서 시작해서 혀끝부터 꼬리 끝까지 잘 발라주었는데 자라로서는 죽지 않고는 혼자서 제 등에 붉은 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라의 등에 붉은 칠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등도 붉게 칠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나도 그런 것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지금 자라에 대한 예의가 그러나 목련의 향기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빛을 가하게도 소리지거나 바래거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흘러오는 것 같았다. 목련의 향기에 들리지 않게 절규하고 말았는데 가장 작은 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자라에 대한 동정심 같은 것은 전혀 아니었고 나도 왜 그런지는 잘 몰라서 절규를 그칠 수가 없었는데 어차피 다른 자라에게는 들리지 않는 절규여서 작물이 자라들은 부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등껍질이 아랫걸음으로 자라를 잘 지키니 마지막에 또 배에도 붉은 칠을 해주었고 나는 자라를 마지막 순간에 짚어놓는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때쯤이면 절규를 마치고 겉모습만은 절규하고 전혀 하나 다른 것 없이 조용히 연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자라의 등껍질이나 배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 목련의 향기는 빛을 돌릴 수는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눈을 가득했다. 그것은 소리를 같은 불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서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향기만큼 벗어날 수 없었으며 누구나 장례식에 올 때마다 하나의 자라가 가장 안에서부터 목련이 보여버리는 것이었다. 그 부분이 내가 더 일그러진 죽음에 도달한 덜 찌그러진 기쁨의 내장을 자라를 재활용하는 자라라는 종족은 매우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장례식이라고 해서 딱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달리 장례식에서 받는 나의 행동이 그렇게 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장례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러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장례식이 아닌 곳에는 찾아가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자라가 생각하기에도 장례식에 잘 어울리는 자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고 주변 자라들의 주변 자라들 중에는 어쩔 수 없어 죽는 것치고는 어쩔 수 없어 죽는 자라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라나 자라가 아닌 자들의 제재나 자연재해에 절묘한 방해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장이 제공되면 자라는 잘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자라만의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자라의 죽음은 내가 자라라서가 아니라 자연의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알
사고나 비밀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죽는 자라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자라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한 높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짧은 동안에 어떻게든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았고 특히 누가 닫힌 버튼을 눌러서 문이 더 빨리 닫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았고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에 끼어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은 죽는 것이었으므로 애초에 높은 곳으로 가려던 이유가 죽으려던 것이었다면 더 쉽고 빠르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들이랑 불리지 않고 어떤 이학적이고 실정적인 결단과 의미를 남기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죽는 마당에 그런 하찮은 것을 고민할 정신이나 여유가 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죽는 순간일수록 그런 것들이 하찮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죽는 순간일수록 누가 말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들 것인데 죽는 순간일수록 주변에 말려줄 수 있는 자아가 가장 없을 것이므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하더라도 자유에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은 전체에 존재하는 것을 불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실하게 지금 지상하게 하시는 엘리베이터 문에서 분들의 상태는 구성되고 날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할 바라는 없었을까? 엘리베이터에 타고 없이 잘 탔다 해도 내릴 때도 역시 비슷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없이 내리기 어려운 예컨대 다시 참지를 못하겠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집값의 주소 A보다 이 색깔 저 색깔을 달린 콘크리트 벽면을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 복도식 아파트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서 폐쇄된 복도에 나 있는 작은 창문을 이용해야만 했을 텐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톱을 세워 벽면을 잘 올라갔다 하더라도 창이 열려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현재 1호로 창이 열려 있더라도 창 한쪽이 경첩에 고정된 상태로 다른 한쪽만 그것도 아주 조금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고 어리고 여리고 아직도 몸이 무른 자라가 아니고서는 몸을 끼워 넣기가 어려웠고 적어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자는 적어도 문이 닫힐 때 땀을 적어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적어도 순간 사이에 찢겨서 비록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지라도 필요한 절대적인 인연의 목소리는 나의 것은 아니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었으며 설령 누구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시기스럽게 여기기에는 분명 내가 아는 누군가의 것이었다. 사실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끼이느냐에 너무 크게 좌우되어 순간 몸이 반동강 나는 것 같은 직관적인 죽음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을 삶과 죽음 사이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의 것이었다. 설사 굉장히 기술적으로 뇌나 심장을 이겨내는 것 같은 큰 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면 실제로 시간은 영원일 것이고 아파트 복도의 창을 이용하는 것은 설사 몸을 밀어넣는데
가능성은 있는 일이었는데 주변에 자라가 별로 없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몇몇 자라들이 별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들에 덧붙여 자라가 세계 3층 야심야심 하면서 듣는다고 아파트값 떨어지거나 아파트값 떨어지지 말고 대부분의 인간에게 아파트를 장만하거나 할 과정은 없지만 인간들은 그런 이야기를 그것을 바라면 이곳이 왜 있는 것일까? 마음에 들어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인데 바라면 그런 이야기를 어쩔 수 없어 듣게 되면 속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다고 바라면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꺼내지는 않을 계획이었지만 인간에게 회자되거나 말거나 자라는 아파트 바라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일까? 아파트 공사장을 가는 것도 많았는데 아파트 공사장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비록 미안해 옆으로 운송구멍이 퉁퉁 나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이 빠지고 말 자라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이 빠지고 말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린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자동 공간을 달리 아파트 공사장 승강기는 화물이나 인간이 적재된 다음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밟히거나 빨리거나 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었는데 바닥이 없고 철제 기둥과 손수 기둥 불쏘만 있는 초기의 공사 현장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발을 헛디뎌 떨어지기가 쉬워지고 죽으러 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충분한 정리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죽고 싶은 자라로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죽을 곳을 찾아야 했고 잡을 것이 딱히 없는 아파트 벽에 비해서 공사장에는 여기저기 걸린 전선이나 비스듬히 놓인 목판이나 철근을 붙잡고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된다거나 팔다리가 엉겨 전선에 목이 졸리거나 팔다리가 묶여 피가 말라 죽는 것만은 역시 피하고 싶으므로 여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일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을 자리로 향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다 보면 정신이 너무 차려져서 죽고 싶지 않아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목련을 몰랐다. 목련은 항상 거기에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왜 미처 몰랐는지 죽이고 싶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사고들이 아닌 실상은 죽음을 눈을 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없고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워서 감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죽음을 이룬 자라에 실상은 대한 눈을 뜨는 것이 존경심이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 그러나 없고 존경심과는 별개로 두려움에 눈을 피하는 것은 두려움이 수많은 불의의 수없이 많은 사고나 눈들을 불의의 사로잡히는 사고나 불의의 가장 사고나 독보적인 죽지 않고 방법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느껴지지 않는다. 제정신으로 죽기에 성공하는 자라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몇 안 되는 주변 자라들 중에는 그런 것 죽음에 성공해서 죽음에 정착하는 자라가 많았고 주변 자라들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에 나가는 특히나 있는 거 아니었고 그러나 우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라 사이에서 불법 자라로 여겨져서 도둑이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불법 자라의 자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문득 자각할 만큼 주변에 자라 자체가 별로 없었고 불법 자라인 나 자신을 비밀스럽게 부정하는 마음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제 몫을 다하는 것은 제쳐두고 저 어떤 몫조차 다하지 못한 모자란 자라에게는 부정을 가할 만한 자라 자신 자체가 도무지 없어서 자학의 은밀한 방종조차 학대를 가할 대상이 대체 누구인지를 좀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자라로서 제 몫을 다하는 제대로 된
불법 자라들처럼 제대로 된 불법 자라로도 자라지 못한다. 자신을 제대로 된 불법 자라들처럼 자랑스럽게 불법 자라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이 좀채 없어서, 자신 자체가 없어서, 그리고 그런 불법 자라들처럼 나를 불법 자라들인데 그가 여기에 있었을 때 그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런 불법 자라 그가 여기를 가운데서 더 떠나 겉돌게 되었을 때 순전히 그가 목련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불법 어느 날부터 목련을 자석하는 빛처럼 아련하게 나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것이 그가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는 바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일까? 그는 바라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일까? 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불법 자라를 터치하고 자라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자라라고밖에 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성질을 갖지 못한 자라고 정확하게는 주기의 생물, 정확하게는 주기의 물질 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과 그보다 더 깊은 자멸감과 그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항상 발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가리킬 때마다 진정한 불법 자라도 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잘못자라, 우리의 자라,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생물,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물질 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불법 자라를 터치하고 자라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자라라고밖에 할 수 없는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자라,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생물,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물질 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모습이었으므로 항상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는 바라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일까? 수 없어 스스로를 자라 라고 불러왔는데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에는 자라 자체가 많이 없어서 내가 지나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정도로 친밀한 불법 자라는 물론 없었고 주변에 몇 안 되는 자라에게 나는 물질인 것 같아! 하고 말하는 것도 아예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아 그만두었고 어차피 자괴감은 기세 좋게 몸집을 불렸다가 불린 만큼이나 재풀에 재빨리 자그라들어서 나는 부지불식의 상태에 부지불식 익숙해졌고 몇 안 되는 주변의 자라들도 나에 대해 부지불식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 간의 부지불식을 유지하며 나는 더욱더 부지불식조차 부지불식하는 상태가 되었고 내가 자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부지불식의 부지불식 중에서도 자라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자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자라의 일상을 반자동의 상태로 착실히 수행하는 무지 자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라가 죽은 자리만큼은 가끔 초대받았고 오늘도 역시 그랬고 나 같은 자라도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슬퍼하거나 또는 죽은 자라의 바람에 따라서는 번갈아 기뻐하거나 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마음껏 슬퍼하거나 마음껏 기뻐할 수는 없었는데 그의 죽음이 불법 자라여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아무리 자신에게 조용히 되뇌어 보아도 그 근원을 파고든다면 불법 자라여서였을 것만 같았고 거짓말! 죽는 자라로서는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있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자라가 재고 재어 제자리에 자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영원히 거부했는지 아니면 찰나의 걱정이었는지